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5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육상 부정선거 항쟁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정권이 박탈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나? 국민이라면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표하러 갔는데 투표를 못했다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라면서 올림픽공원 항쟁에 참여하는 국민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음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 청년들이 학업을 제쳐두고서라도 나오는 모습, 직장인들이 평일에 퇴근하자마자 항쟁에 참여하는 모습이 육상 부정선거 항쟁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애국민들도 계시는 등 지방에서 오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휴학생인 20대 남성 배 씨는 13일 처음 현장을 찾았는데요. 휴학 중이어서 대구에 거주 중인 배 씨는 혼자 올라왔고 주말까지 계속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지난 10일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18개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대학가 시국선언을 언급했습니다. 배 씨는 과거 탄핵 정국 당시에도 여러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참여한 대학이 적은 것 같다라면서 직접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전국 모든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도 모자랄 판에 시국선언하는 대학들이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용인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 이 씨도 13일 처음 현장을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관련 기관들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직접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처음 벌어졌을 때 선관위가 처음에 뭐라고 했었나요?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투표지만 인쇄했다. 일단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납득되지 않는 설명들이나 행동들이나 그런 행동들에 나를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온 20대 박모 씨는 시간을 내어 꾸준히 현장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3일 전에도 왔고 오늘도 왔다라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선관위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느껴 거리로 나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30대 박유진 씨 역시 원래 자신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일 SNS를 통해 잠실 투표소 상황을 접했다라면서 투표하러 갔는데도 투표하지 못했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과거 선관위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투표 이후 선관위 대응을 보면서 직접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또 정부는 부정선거가 아니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부실이 있었다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이 납득 가능한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 모두 올림픽공원 항쟁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모두 비슷비슷합니다. 어떻게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유권자가 투표를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선관위의 해명은 왜 그렇게 또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할까? 바로 이런 것들이 국민이 잠실 항쟁에 직접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기꾼 같은 선관위가 선거제도를 배우겠답시며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대표적 휴양지인 몰디브를 다녀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말 미친 인간들이다 라는 거친 말밖에 나오지 않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23년 몰디브뿐만 아니라 방콕, 코타키나발루 등 그 수많은 선진 국가들 중 대표적 휴양지들만 쏙쏙 골라 다녀왔습니다. 외국에 휴양지를 다녀오고 싶으면 지들 돈으로 다녀오면 될 것이지 선거문화 연구 목록으로 국민 혈세 써서 휴양지만 쏙쏙 골라 다녀왔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중앙선관위의 2023년 10월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5명은 2023년 9월 6일부터 14일까지 몰디브 대통령 선거를 참관했습니다. 일정은 무려 7박 9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 격차가 약 230배 이상 차이나는 몰디브 대통령 선거를 참관하겠답시며 무려 7밤을 자고 왔습니다. 보고서에 적혀있는 출장 목표를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몰디브 선거위원회 초청에 따른 대통령 선거 참관, 외국 선거 환경 파악, 선거법제 비교 연구, 국제교류 협력 관계 증진 이런 내용들이 적혀있고 일정에는 선거운동 참관,
브리핑 세션, 투개표 참관이 포함됐습니다. 어차피 부정선거할 것들이 무슨 놈의 선거법제 비교 연구를 한다는 겁니까? 심지어 선관위는 몰디브 현지 투표소 운영과 선거인 명부, 투표지 형태, 수작업 개표 방식 등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투표지 분류기계를 고집하는 것들이 수작업 개표 방식을 보고서에 담았다는 건 그냥 형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방증입니다. 보고서에는 몰디브 현지 선거운동 참관 내용도 담겼는데요. 섬 지역의 특성상 해안가, 바다에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주를 이루었고 오토바이에 깃발과 풍선을 부착해 섬 일대를 순회하거나 거리 행진과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하는 모습도 참관했다. 이딴 내용이 담겼는데 이게 지금 선거운동 참관 내용인 건지 휴양지 놀러가서 바다 구경 신나게 하고 온 여행 후 후기인 건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정말 코웃음이 다 날 지경인데요. 이렇게 선관위 직원들은 신혼부부들의 신혼여행지 탑3 안에 꼽히는 아름다운 바닷가 몰디브를 다녀와서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고의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선거 문화를 배우겠답시며 외국 출장을 나가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대만을 다녀왔더라면 그나마 수긍을 좀 하겠습니다. 한국처럼 사전투표 제도가 없고 선거 당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고 그래서 해외 거주자도 직접 귀국해서 투표를 해야 하는 대만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유권자 명부를 확인한 후 종이투표지를 수령해서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가 끝나는 즉시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부정행위 의혹을 차단하고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엔 투표함이 깨끗이 비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줍니다. 빈통인지 확인부터 해주는 거죠. 개표할 때는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한 장씩 꺼내 들어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려 어느 후보의 기표가 됐는지 공개하고 기표된 후보 이름을 큰 소리로 읽어서 참관인들이 확인하고 들을 수 있게 한 후에 집계표에 기록을 하는데 이걸 수천 장 수만 장 반복합니다.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감 검증이 가능하고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누구나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 의혹을 100%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이런 식의 대만을 다녀왔다고 하면 그나마 열받진 않을 것 같은데 대표적 휴양지인 몰디브를 다녀왔고 그 이전에도 우리보다 한참 후진국인 방콕이나 코타키나발루 등 휴양지만 골라서 다녀왔다고 하니 선관위를 공중분해시키지 않는 이상 이 나라는 정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남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선관위 공무국외 출장이 19건이나 진행됐고 이 가운데 스위스와 스페인 등 유럽 출장도 11건이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가 스위스이고 유럽 한번 나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선관위는 출장 목적에 선거 신뢰성 제고, 개표 과정의 투명성 강화, 사전투표 운영 방식 개선을 적었다고 합니다. 선거 신뢰성은 바닥을 치고 있고 개표 과정의 투명성은 강화된 게 아니라 더 불투명해져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까지 받고 있고 사전투표 운영 방식 또한 개선된 게 아니라 신분 확인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사전투표를 하게 하고 CCTV 촬영 중에도 사전투표 봉인지를 마구마구 뗐다 붙이는 등 사전투표 운영 방식이 가면 갈수록 부정행위를 더 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는 해체만이 답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판국에 이탈리아가 있는 이재명은 자신의 SNS에 여당의 책무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찬탈해서 대통령 자리를 불법으로 차지하고 판사들 협박해서 자신의 모든 재판을 중지하고 감옥 안 가겠다고 사법 체계를 다 무너뜨려 놓은 인간이 외국 나가서 여당 책무 운운하면서 정청래와 각을 세우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책무 발언과 야구 선수 이용규의 음주운전 사건이 맞물리면서 이재명의 음주운전 전과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이용규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최근까지는 키움 히어로즈 플레인 코치로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12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2140안타를 친 국가대표 출신 베테랑이 단 한 번의 잘못으로 23년 선수 인생을 접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음주운전 사고 단 하루 만에 23년 야구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운동선수와 연예인에게 음주운전은 이렇게 곧장 퇴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같은 음주운전을 두고 정치권은 왜 이렇게 유독 결말이 다른 걸까요? 키움 히어로즈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용규 플레인 코치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이날 오전 6시께 구리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규 코치는 사고 직후 어떠한 변명도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라며 은퇴 의사를 밝혔고 구단은 이를 곧바로 수용했습니다. 적발에서 불명예 은퇴까지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4년 데뷔해 기아, 하나를 거쳐 키움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던 한 시대의 스타가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포츠계에 적용되는 잣대이고 연예계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중의 신뢰를 먹고 사는 직업군에서 음주운전은 곧 직업적 사형 선고에 가깝습니다. 제가 음주운전한 유명인을 두둔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훨씬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직업군인 정치인은 국민이 왜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걸까요? 절대 관대하진 않은데 실제로 관대한 건 아닌데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라면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만 음주운전 출신임에도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재명 때문에 네티즌들은 이용규를 향해 이재명처럼 추가로 검사 사칭 같은 파렴치한 범죄 2건만 더하면 대권 출마 가능하다. 가능하면 파렴치한 범죄는 사악할수록 출마에 더 유리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칭 인권변호사 시절인 2004년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재명과 똑같은 면허 취소 수준이라도 이용규에게는 23년 커리어의 끝이었던 반면 이재명은 최고의 공직에 오르는데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용규, 이재명 이 두 사람의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부정선거가 아니었더라면 이재명이 과연 인천 지역구 초선 국회의원이 되고 그 이후 김문수 후보와의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들레였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